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87페이지 가겠습니다. 소유권. 네, 본권 대표 소유권. 미등기 매수인은 뭐 하지 않았으므로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됐죠? 근데 미등기 매수인은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뭘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뭐 할 권리?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권 대표 소유권 없습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다?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왔으니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정신 나가가지고 갑자기 소유물 반환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그 점유 사용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됐습니까? 미등기 매수로부터 다시 임대차한 사람 있죠. 그럼 임차인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들어오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자, 87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무슨 관계요? 자, 상린관계, 거기서 서로상자, 이웃인자죠. 그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가 뭘까? 주의, 토지, 통행권. 무슨 권? 네, 상린관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뭐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뭐 기출문제 푼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보면서 상린관계 지문들은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아시세요? 다만 이제 서로상자 이웃자니까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상린권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무슨 권? 근데 상린권이라는 것은 점소, 지지전, 유질저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상린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내용이지 독립한 권리는 아니다. 아시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적용 범위가 있을 거예요.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죠. 린접. 붙어있죠. 토지 상호간의 이용 조절을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뭐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소유권은 뭐하고, 소유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또 뭐 합니까, 여기서?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러면 사용권 없고,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네? 자, 이런 소유권 창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 보세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용권 없고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힌트.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한다. 모두 강제한다? 그러면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 창설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가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유권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고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잖아. 근데 자꾸 뭐가 안 돼, 이게. 이게 문제하고 가서 참 자꾸 거기서 넘어지죠. 네? 그런 과정에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꾸 보면서, 적지 마시고 뭐다. 그렇지.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수익권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어떤 등기부 떼보니까 얘는 사용, 수익 없고 처분권 있는 소유권은 인정해서 된다, 안 된다. 뭐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그럼 사용 수익한다는 얘기는 현재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점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유자는 뭐 한다? 모두 있고 모두 있다. 예? 여러분들 그 숫자 하면 1번이고 소유권은 몇 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무슨 권? 소유자는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고 본권 대표 무슨 권? 지금 볼펜 들어봐. 지금 뭐 갖고 있어 지금? 볼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은 보이지 않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세계는 권리를 얘기한다고. 여기 뭐 보여? 근데 있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아시겠어요? 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소유자가 빌려주죠? 자,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한테 뭘 넘겨줍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한테는 뭘 넘겨줘요? 이게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들어와서 점유를 하죠. 그럼 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접 점유가 되죠. 간접 점유 들어간 직접 점유자는 반드시 타주 점유자이다. 맞습니까? 돌려줄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유자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부동산이랑 상린 관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가 온 이자들도 당연히 무슨 관계? 뭐 하는 동안은 무슨 관계? 상린 관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보니까 전세권자는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당연히 준용돼야 되죠. 뭐 했으니까? 점유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은? 근데 이제 비교되는 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오지 않는다. 지역권, 저당권은 뭐가 오지 않는다. 점유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뭐가 없어요, 여기는. 아니, 뭐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니까 이거 계속 거슬리지 않아요? 맨날 지역권, 저당권, 맨날 뭐 하지 않는다고. 상인관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거기 지역권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장에 지상권 땡 찍고 전세권 준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없어요. 지역권이 쏙 빠졌잖아. 용익 물건인데, 무슨 물건인데? 지상권은 타인 토지, 자기 토지였고 타인 토지 바로 점유 들어가고,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고 타인 부동산 바로 점유 들어가지요. 근데 지역권은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가 두 개가 있어. 타인 토지와 자기 토지가 있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거지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 혹시 가끔 거기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준용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야. 거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역권 들어가면 안 돼. 아셨어요? 왜? 지역권은 소유자가 뭘 주지 않았다. 점유를 준 게 아닙니다. 지역권 할 때 힘들면요. 매립지역권 기억하세요. 무슨 지역권? 토지 파다가 나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토지 가서 뭐 하는 건 아니야. 흙만 퍼다 날릴 권리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 있죠. 네? 부동산 임차인 들어와서 점유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토지 준용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이 내용 갖다 유추 적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토지 임대차. 그죠? 상린관계 뭐 한다? 유추 적용. 조심할 건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역권 들어가면 안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인지사용 청구권 읽어보시고 자 넘기시고 88페이지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아셨어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시험의 거리가 89페이지 주의토지 통행권 무슨 권? 자 이때 비교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주의토지 통행권 공부하는 요령 항상 세트로 묶어서 들고 다녀야 돼. 세트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힘들어. 어디 나왔네. 지역권.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이거 기억하면 좋죠. 두 문제짜리예요. 맹지사서 통행방법. 두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맹지에서 뭐 하는 방법? 통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맹지라는 것은 보통 뭐죠, 이렇게? 네? 길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잘 살까요, 안 살까요? 잘 안 사. 가치가 떨어짐으로. 그죠? 그럼 맹지가 가장 좋은 것은 뭐다? 협의하는 거예요. 뭐 한다? 협의할 때 쓰는 게 뭐냐면, 네 글자. 용익물권. 무슨 물권? 용익물권 들어가서, 예. 통행지역권. 무슨 지역권? 자, 자기 토지가 있고요. 무슨 토지가 있고요. 타인 토지가 있고요. 여기다 좀 뭐 좀 합시다. 여기다 뭐 좀 설정합시다. 네, 지역권 좀 설정합시다라고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요청. 그래서 용익물권에서 지역권 설정하는 건데 이 지역권은 뭐다? 타인 토지. 그죠? 무슨 토지가 나와야 돼요? 자기 토지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 토지 편익이 뭐예요? 편익이. 응? 통행. 그래서 무슨 지역권이다? 통행 지역권은 합의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사항이죠? 무슨 사항?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용익물권, 담보물권 공부한 다음에 등기법 가가지고 용익물권 관련된 등기, 담보물권 관련된 등기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자꾸 세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면 죽어 안 죽어? 동물의 세계도 보시면 무리지어서 살지 혼자 떨어다니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묶어서 세트로 기억하세요. 지금 자꾸 앉아서 자꾸 뭐 하고 있어 지금? 에? 걱정만 하고 있지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요? 계획만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짭니다. 이렇게 인강 듣고서 이 강의수가 제일 적은 거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그거 해서 강의 들어. 짧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갖다가 많이 넓혀놓으라는 얘기 지금은. 9월달 가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해. 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몇 월까지는 8월까지는 과목별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은 외운 건 의미가 없어. 외워서는 안 되고 이해 폭을 많이 넓혀놓으라. 학계론 16개, 민법도 16개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넓혀놓으면 거기에 바탕이 돼서 나머지 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암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하는 사람? 암기는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높이라는 얘기야. 지금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용익물권은 무조건 등기사항이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무슨 사항? 그럼 등기 관련된 법조문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유치권은 등기사항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당권은 등기사항이지. 그럼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합의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등기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치, 법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안 해주겠다는데. 그럼 이때 쓰는 용어가 뭐다? 아니, 용익 물건이면 그래도 여기도 좀 폼나게 멋있는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상린관계. 무슨 관계? 그때 나오는 게 뭐야? 제목. 그래요. 주의, 토지 뭐다? 통행권. 그러면 통행지역권은 자동차 폭까지도 서로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통행지역권은 서로 뭐 하는 거니까 합의하니까 자동차 도로 폭이 아니라 뭐예요? 탱크 지나갈 수 있는 큰 길도 해달할 수 있어, 없어? 서로 뭐 하면 돼, 그거는?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건. 무슨 지역권은? 그러니까 지역권 공부하는데 이게 용익물권이들을 모르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법을 공부하는데 자기가 그 공부하는 파트가 어디 소속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법 공부할 때 조심하라고. 무슨 법률인지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법률은 없고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 법인지 저 법인지 이게 막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열받으니까 던져 안 던져. 그럼 그것만 던지면 되는데 다른 과목도 다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역권? 그러면 이건 법원에 와서 상위왕에 들어가니까 폭이 넓을까 좁을까? 걸을 때도 팔자 걸으면 안 돼. 어떻게 그래? 조심해서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도로폭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합의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무슨 사항 아니야, 이거. 등기사항 일리가 없지. 어디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폭을 좁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지. 하기 싫다고 하고 싫다 했는데 뭐야. 통행하는 거 열받잖아. 그러면서 위로 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돈 조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유상, 무상. 유상이겠지. 그래서 조문 들어갑니다. 주의토지통행권. 조문 딱 2개로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뭐 더 할 나위 없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219조 주의토지통행권 1항에서 포인트는 1항의 마지막 줄 있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협의가 안 돼서 법원까지 왔는데, 그죠? 마음대로 통행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현재 통행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장래 통행까지 고려하면 안 되고, 또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래폭까지 요구하면 안 되겠다. 그게 판례 태도인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옆에 뭐가 있다? 통행 지역권. 협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등기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다? 유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 1번 의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하지 않는 권리죠.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협의가 안 돼서 법원 와서 들어간 거니까 등기사항일 수는 없잖아요. 자, 요건에 보시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자, 맨 밑에 5번 하나 체킹하시고요. 토지의 무슨 점이죠? 토지소유권 상린관계로서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뭐 되지 않느냐? 주장이나 거기 나왔네. 그 통행지역권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죠. 토지의 무슨 점이자?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이거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또 취득시효 인정해서도 안 되겠죠. 자, 넘기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89, 90 한 장 가지고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민법에서도 복대리 한 장이면 맞출 수 있잖아. 한 장짜리로 맞출 수 있는 걸 많이 늘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인정 범위 1번, 2번 체킹하시고요. 장차 안 되죠? 건축법 안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의 보상 들어갈게요. 대가의 보상 원칙은 뭐예요? 유상입니다. 그런데 분할이 됐을 때는 무상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모르는 처지에서 남의 토지 통행하니까 대가를 줘야 되겠지. 서로 아는 처지 있었죠. 그래도 공유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공유 토지가 분할되게 되면 통로가 막히게 되면 뭐다? 무상. 아는 처지는 무상. 모르는 처지는 뭐다? 유상. 근데 지금 판례 2개를 기억하세요. 1번에 니은하고 2번에 니은하고. 자, 유상인데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상일 때, 뭐일 때? 무상인데 하나 또 튀어나가서 특정 승객이 나타나게 되면 걔한테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두 가지 판례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유상, 무상, 그들만의 유상, 무상입니다. 끝났어. 유상, 갑을, 유상이죠? 허락받은 사한테는 보상 요구할 수가 없죠. 유상, 그들만의 유상이라고. 무상도 그들만의 무상이지. 튕겨져 나간 특별 승객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상, 튕겨져 나간 사람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없어요. 무상, 튕겨져 나간 사람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있다. 유상, 무상, 그들만의 유상, 무상이에요. 그 두 가지 판례 한꺼번에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 갑니다.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행위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 그리고 여기는 원시가 아니고 전부 다 승계입니다. 이제 승계가 아니고 전부 다 원시. 말을 거꾸로 했어.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고,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전부 다 원시 취득. 자, 취득시효 인정했어요.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에서요. 니은 별표에서 니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 가장 대표가 통행지역권입니다. 무슨 지역권? 근데 우측에 니은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있죠. 요거는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역권도 원래는 점유가 수반되지 않죠. 근데 조문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행지역권,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하게 몇 년? 20년 하게 되면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가로 2번 무슨 시효? 맨 밑에 거 점유 취득시효.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점유 취득시효 세트.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다? 매매, 등청, 등기하는 방법. 무슨 등청이요? 제목을 잘 기억해 두시고 가서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매매, 등청 가지고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다? 오랜 세월 뭐 했다? 점유. 점유 뭐다? 취시. 점유, 취시, 등청 가지고 뭐 가지고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승계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근데 이쪽 등기는 뭘까? 법률 규정. 이건 원시 취득이죠. 둘 다 뭘 해야지 취득하죠? 등기 취득. 무슨 취득이 아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으면 딱 좋겠다. 그 세트가 뭐예요? 저기 있는 게. 네? 자동 취득에 뭐 있어요? 상수형, 태수형 말고 상속, 공영, 징수,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기타는 무슨 취득이다? 여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가 아니고 뭐다? 여기는 자동.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매매 등청 등지면은 이 등청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네?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적이 아니고 뭐다? 채권적. 그럼 뭐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소시 대상은 맞죠? 예?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응? 점유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네,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완성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살아난다? 그러면 이 등청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등청. 자, 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이자한테도 뭐가 발생해? 등기할 권리가 생기죠. 그럼 이자는 뭐 하기 전까지는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죠. 그럼 뭐가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지. 뭐죠? 그게 뭐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디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잖아. 어디랑? 미등기 매수인 있잖아요. 이걸로 갈 수도 있고 이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뭐 할 권리가 있다? 하나씩 봅시다. 갑 등기가 있다. 을이 뭘 한다?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되면? 20년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갑이 얘는 점유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갑이 을한테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다. 뭐 시키지 않았다. 자기 토지 가서 한 번도 가서 안 쳐다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성되게 되면 등기자는 을이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뭐가 발생했어요? 등기 청권 발생했죠. 그럼 등기자가 열받으니까 을한테 20년 이상 동안 뭐 동안 남의 토지를 뭐 했으니까 점유했으니까 부당 이득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자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항상 여러분 앞에는 항상 있다 없다 밖에 없어. 이건 뭐예요? 있다가 아니면 뭐다? 없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 했잖아. 20년 되게 되면 등청 발생하게 되면 뭐 할 권리가 생겼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갑이 소유자 맞아요? 뭐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또 갑이 얘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내가 아직 소유자니까 소유물을 뭐 해달라?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똑같아 없어. 이게 1원칙이라고 뭔지 기억하세요. 무슨 원칙이요? 몇 년 되기까지. 그래서 등기자는 점유자한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이자한테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럼 몇 년 되기 전에 해야 돼요. 되기 전에 써야 되지. 자, 그 다음에 20년 완성되기 전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을이 1990년 점유를 시작합니다. 등기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20년이 되면 언제가 완성된 거예요? 20년 계산해 보세요, 빨리. 2010년인가요? 그럼 2010년 되기 전, 예를 들어서 A가 주인이 바뀌었어, 등기가. 2005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등기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이다, 중단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갑도 뭐 하지 않았고, 을한테 야단 중단시킨 적 없고, 누구도 A도 한 번도 중단을 안 시켰어요. 세금 낸 건 중단이다, 중단 아니다? 네? 등기한 건 지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등기한 거고, 세금 낸 건 당연히 의무니까 낸 거지. 현장에는 누구한테 가지 않았다? 을한테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0년 A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자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당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럼 A는 완성 전입니까? 완성 후입니까? A. 순차로 내려왔잖아요. 완성 뭐예요? 전, 주인 바뀌었죠? 야단 안 쳤죠? 문제가 있으니까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은 뭐가 완성됐으니까. 됐어요? 자, 이게 이 원칙입니다. 몇 원칙이요? 그러면 이 A도 자기 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누구한테? B한테 매매해서 B한테 뭘 준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매매하게 되면 B도 뭐가 발생합니까? 아니,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채권이고요. 20년 완성된 등기청구권도 채권이죠. 채권이 붙으면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은 서열이 있죠. 등기부란 올라가면 족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시간순 결정. 물건 채권은 물건이 우선.
채권은 서열이 없어. 먼저 뭐 하는 사람? 먼저 뛰는 자가 임자야. 그래서 비가 먼저 뭐 해버리면 이중매매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비한테 먼저 등기 찬 자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비는 완성 후예요? 완성 전이에요? 완성 후 먼저 뭐 한 사람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없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온 거죠. 이걸 시간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거 순차라고 그래요. 뭐라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뭐 없다? 전 있고 후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만약에 2012년이다 합시다. 몇 년이요? 2012년 등기가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 사람이 비가 등기한 다음에 또 무관심해. 또 비가 또 야단 안 치네. 야단 안 쳐. 그럼 또 몇 년 지나면? 그럼 20년 더 해보세요, 여기다가. 2032년이 되면, 네? 누가? 을이 여기를 새로운 뭐로 삼아서, 새로운 스타트 기산점으로 삼아서, 네? 몇 년 되게 되면, 다시 뭐가 완성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죠.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무슨 시효요?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특징이 뭐야? 아니 전부 다 등기는 해놓고 어디는 안 가보고 자기 토지는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 번도 안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12년부터 여기 누가 점유하다가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도가 몇 년도죠? 지금 2000 몇 년이야 지금? 2021년인데 하도 오래 점유하다 보니까 곧 죽을 날이 며칠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 을이 이 토지를 갖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까지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물려줄까 고민하는 끝에 을이 고민 끝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고민하다 갑자기 을이 2021년 여기가 완성점이다. 뭐라고요? 완성점이다. 그게 완성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지. 거꾸로 올라가야지. 어디가 출발점이 돼요? 네? 몇 년? 2001년이야? 이거 아직 멀어 이렇게 몇 년? 2001년. 여기가 뭐예요? 여기 시작 기산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가. 그럼 맞잖아 여기. 역산 뭐라고? 현재에서 역산해서 여기를 기산점 삼게 되면 취득시 완성된 거 맞지? 누구의 주장? 을의 주장. 그러니까 말을 가서 하는 거야. 누구한테지? 비한테 가서. 내가 뭐가 완성됐으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너는 전이란 얘기 아니야. 전. 누구의 주장? 비는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상하잖아. 그 비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등기된 시점이 몇 년인데 2000 몇 년인데 12년인데 여기를 시점으로 시작한다면은 여기가 기산점 아니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완성연도가 몇 년도에 돼? 32년이 완성돼야 되는데 왜 역산하느냐 이 얘기죠. 내가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이렇게 주장해야지 맞는 거지 왜 네 맘대로 역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된다? 응? 순차로 계산하라. 그럼 너는 아직 뭐 되기 전이야? 완성 전이잖아. 그러면 너는 치드시오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뭐래요? 무슨 소리야? 난 역산하겠다. 나는 계속 뭐 하겠다? 이거 가지고 법원에 가니까 판사가 양쪽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순차 완성 전후를 따져야 되지, 아무데나 완성점 삼아서 출발점 역산하면 안 된다. 누구 말이 맞아요? B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가 그래도 이 을을 위로한다 하는 얘기가 뭐야? 위로하는 말은 뭐냐면, 혹시 여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었으면, 계속 누구였으면, 갑이었으면 이렇게 계산해도 갑이고 뒤집어도 갑이, 그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 가끔 역주행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요 기산점 선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2차 취득시효가 5원칙이고, 몇 원칙이고? 네, 순차 전 입고가 이게 2원칙. 몇 원칙? 순차 후에 없다가 3원칙.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산점은, 무슨 점은? 기산점은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기산점, 이게 4원칙이야. 아셨어요?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언제 역산할 수 있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순차해도 갑이고 역산해도 갑이니까. 그래서 취득시효는 몇 원칙까지고?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마친다. 이건 암기사항 아닙니다. 무슨 사항? 이해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가. 빨리빨리 해보면 맨날 제자리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계속 돌아봐야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요? 욕심내지 말고 그냥 1시간에 몇 개 한 문제야. 1시간에 몇 개? 1시간 좀 점수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1시간에 몇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은? 40문제. 욕심 버리세요. 자, 지금부터 5원칙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91쪽 봅시다. 245조. 245조 1항은 그냥 100%짜리예요. 100%.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취득시효 1항 20년간, 몇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언 공연하기에 부동산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인데 등기해야 되겠죠. 20년 됐다고 자동 취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심할 것이, 간접 점유자로부터 온 직접 점유자는 수유세가 없죠. 절대 뭐 할 수 없다? 점유 취득시효 안 됩니다. 임차인 절대 할 수 없어요. 돌려서 의사가 있었죠? 자, 넘겨볼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92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니은에 B번 있을 거예요. B번 있죠?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이 말은 뭘까요? 함부로 역산하지 말 것. 왜 역산하지 말아야 돼요?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를 따졌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역산 인정하게 되면 이 을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 B는 어떤 사람이에요? B는 순차로 따지면 순차 후죠. 이 사람이 역산해 보게 되면 전이사 버리잖아. 누구한테 불리하다? B.
그래서 거기 함부로 선택할 수 없다. 함부로 역산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다? 반드시 순차로 계산한 얘기죠. 근데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뭐가 없으면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뭐하면 동일하면 기산점을 뭐 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 없죠. 이게 몇 원칙? 네? 이게 아까 4원칙이라고 했어요. 몇 원칙? 자, 그럼 우측 갑시다. 우측에 B번 보세요. B번 제목이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됐죠. 네?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명의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림 이해되십니다. 갑등기, 을등기 이전했죠. 1990년. 그죠? 갑도 야단 안 쳤고 을도 야단 안 쳤죠. 따라서 A는 누구한테? 을한테. 그죠?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전 있다드. 순차 전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죠. 등기 쳐봐야 이건 중단 사유 아닙니다. 근데 C번을 보세요.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위에는 을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밑에는 완성 후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A가 뭐 하지 않았고 등기하지 않았고 을이 먼저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다? 순차 후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B씨 때문에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죠? 자, 그렇다 한다면은 왼쪽에 기산점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지. 함부로 역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를 따져야 되는데 아무 데를 완성점 삼아서 역산하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역산할 수 있어?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없다면. 이 순서가 맞게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그 밑에 다만 있죠. 박스 밑에. 등기 명의 변경된 몇 년을 2011년을 새로운 모로 삼아서 기산점 삼아서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이치시효 가능하겠죠. 그럼 다시 거기 보세요. 새롭게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취득시효 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됐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건 2차 취득시효 완성 전 입고죠. 그죠? 자, 그렇다 한다면은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95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간다? 자, 가로 4번에 1번 등기 전 효과 있죠? 기억에 뭐가 나옵니까? 취득시효 기간 만료된 경우 등기를 뭐요? 이전했다면 아직 소유권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점유할 정당한 권리. 이게 아까 점유할 권리라고 그랬었지.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라고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임을 반환 점유내나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죠. 자, 이게 뭐다? 1원칙입니다. 몇 원칙? 책은 모양 갖추느라고 그냥 여기저기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손가락 5개 피세요. 취득시효는 반드시 맞춰야 돼. 그 손가락 이렇게 흔드세요. 뭐라고? 취득시효 1차, 2차입니다. 1차 완성자, 등기자 있으면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 이게 몇 원칙? 1차.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순차 전 있고
순차 후회 없다. 4원칙 함부로 역산하지 말아라.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언제 역주행할 수 있다? 그게 4원칙. 그리고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지. 무슨 시효? 그러니까 취득시효 나오면 손 한번 털고 문제 푸는 거예요. 취득시효 5원칙 가지고 그냥 문제를 접근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특징 뭔지 아세요? 다 알고 들어가려다가 아무것도 몰라. 시험장 들어가면 난 요거 딱 5개 가지고 맞힐 거야. 공부해보면 자꾸 붙겠죠? 그럼 여기서 붙어봅시다. 아까 여기 순자 후회 없다 그랬었죠? 없다 그랬었죠? 그럼 만약에 입증까지 다 맞췄는데, 뭐 했는데?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입증까지 다 맞췄는데, 예? 저렇게 팔고 도망가잖아, 지금. A가. 그러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른 A한테 입증까지 맞췄는데 팔아먹고 도망가게 되면, 어른 A의 멱살을 잡고서, 자,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네.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한 장짜리 보세요. 책에도 완성판 보시고. 맨 꼭대기 위에 3편 채권, 그 밑에 채무불이행 단어 있죠.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별 관심이 없지. 채무불이행 단어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저기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약이 불확정 무효일 때 채불 단어 못 쓰죠. 확정 무효일 때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못 쓰죠. 가끔 이렇게 나와요. 통정 무효일 때 가장 양도인은 가장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왜? 통정은 2번 퍼펙트 무효이기 때문에 확정 유효 4번을 전제로 해서 채불 손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둘이 계약했어요? 그럼 이 등청은 뭐로 인한 등청이에요? 점유로 인한 등청이지 계약의 등청이 아니죠. 이게 둘이 뭐 한 적이 없으니까. 이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지 뭐. 채무불이행 단어는 어마어마한 용어야. 매일 보는 그 글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이 을한테는 갑하고 이 A하고 을하고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다는 말일까 틀릴까?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지. 둘이 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뭐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래서 93페이지 몇 페이지요? 94페이지 가볼까요? 자, 94페이지 맨 꼭대기 첫 번째 점 있죠? 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뭐하면서? 알면서 처분한 경우, 그러니까 거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그리고 왼쪽에 선생님 팁이 있죠.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에 추이된다고 돼 있죠. 채불 손배는 언제 쓴다? 계약이 불성립일 때 못 써요. 성립 후 1, 불확정 무효일 때 못 써요. 확정 무효일 때 쓰는 용어 아니죠. 취소일 때 쓰는 용어 아니죠. 계약이 뭐일 때? 퍼펙트 유효일 때. 그때 안 줬을 때 쓰는 용어는 뭐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야. 계약 교섭 진행 중 중도 파기하고 계약의 성립조차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정보만 빼먹고 쏙 도망가 버렸어. 이때 정보만 준 쪽에서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선택하세요. 계약 교섭 중도 파기지. 계약 무한지 성립조차도 안 했으니까 이 단어 쓰면 안 되지. 그때 무슨 단어?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 해볼게요.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해서 이때 이 계약은 퍼펙트 무효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근데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 몰라. 하여튼 2번은 못 써. 체불 손배는 언제 쓴다? 계약 자체가 퍼펙트 유효일 때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왼쪽에 채무불이행 거기다 눈을 힘 확 주란 말이야. 매일 보니까 소중하지 않죠. 매일 옆에 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 가다가 버스 훅 내려가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 얼마나 슬픈 얘기야 그거. 에? 그래서 여러분들 채무불이행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아시세요? 그래서 매던치 100% 나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